네, 삼성 SDI 주주총회 지금 실시가 되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유상증자 취소는 안 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다, 계획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유중 2조 금액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 걸로 보여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래서 추가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회사채, 보유주식 매각, 직접 언급한 게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입니다. 그게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하고 삼성전자의 그 유상증자 참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전개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언급했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취소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유상증자 관련돼서는 이게 다고, 주주총회에서 약간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실 이런 거죠. 이 SDI에 지금 보면 GM, 스텔란티스 투자 부분이 이 진행이 돼야 되고, 미국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야 되고,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미국 보면 비테슬라, 여기죠. 미국 2월 전기차 비테슬라 판매 급증. 전기차 판매가 좀 턴하고 있는데, 유럽 완전 턴했다고 그랬죠. 미국도 턴하고 있는데 테슬라 외에 전기차도 꽤 팔려요. 테슬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공화당 사람들이 좀 사줘야 되는 상황. 거기에 어떻게 될 거냐 관건이고, 저가 차량도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SDI 입장에서 앞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 이게 하반기에 여기서도 언급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늦출 수는 없다. 투자를 따라가야 되고, 현금은 부족하니까 증자를 해야 되겠다. 그 취지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전고체 부분도 전고체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황을 공감한다. 이복현 이런 류의 유상증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사실 2차전지 이전에 보면 그 상승기에 유상증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SDI도 사실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던 거죠. 안 하고 싶었겠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리면 경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일어났고 수습을 해야 되고, 유상증자는 현재 진행될 가능성이 금감원에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상황은 아니고요. 진행될 거고, 추가로 회사채 발행, 그 다음 삼성전자, 그 다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랙락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참여 여부.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 참여 안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던 게, 전자후구의 어떤 그 상황들은 결정 이렇게 확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월급쟁이고 대부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렇게 나온 거고, 그게 보면 이제 자사주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자사주는 활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5%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은 전자하고 협의해서 뭔가가 여기 유상증자하고 연결돼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굳이 이상한 쪽으로 갈 거라고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지금, 이게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늦어진 게 사실은 패착이죠. 이게 늦게 하게 된 요인은 제가 보기엔 전임 사장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오늘 이제 최주선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삼성전자 유상증자 참여 노력 이렇게 언급해서 조금 그랬는데, 전자가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복현 여기 나오죠. 삼성 SDI 유상증자 신속 심사
유증을 지원한다 이렇게 언급해서 안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자, 이 P5, P7 개발이 완료되어서 올해 된다. 이거는 뭐 원래 있는 거고, 전고체에 대해서도 사실 살짝 언급했는데 현대차하고 비교해서 어떻느냐, 이거는 뭐 당연한 사항인데, 사실 파이로트 라인을 깐 순서 자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차와 SDI가 사실 뒤집힐 정도면 현대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류의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SDI 거는 대단히 전고체 기술로 봤을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낮춰졌느냐, 낮출 거라고 보거든요. 현대는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없고요, 사실. 그냥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SDI는 양산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현대는 그런 류의 사항이 아니에요, 아직.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양산에 근접한 기업들은 한국에는 삼성 SDI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부 다 연구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구분이 사실 돼야 되고, 투자 자금은 GM 투자 부분, 이게 지금 선입이 돼야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금 이제 20% 성장률, 요게 이제 허들인데 이게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26년 정도 되면 조금 가팔라지고 27년 이렇게 되면 꽤 상황이 변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이 가장 이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또 여기 보면 이 수주 관련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는데, 유럽, 아시아 주요 완성차로부터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를 수주했으며, 이 기업명은 나오진 않죠. 아시아, 현대, 뭐 다른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46파이, 이 LFP 프로젝트도 있죠. ESS 관련해서. 이것도 수주 확정 단계에 있다. 수주가 꽤 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를 하면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자, SDI 주주청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양한 자료들 근간원전까지 해서 상황이 이렇다, SDI에 대해서. 자, 하여튼 주주총회 정리를 해봤습니다.